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부 미용사 손질을 받았는지 이것도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시킨 건지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왔다. 저는 글을 올린 시점이 4월 4일이잖아요. 저때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에서 그 경호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특히 교정 당국에 이제 뭐 그런 지시자도 있고 관리하는 게 상교되면은 아마 7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리자고 2명씩 이렇게 이제 상교대로 아마 그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외부 미용사도 아까 그 머리 손질하고 헌법재판소 나갔냐?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저 외부 미용사가 그 미용받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곳 나가서 구치소 밖에서 어떤 말을 전달했다라든지 또는 변호사 특별 접근을 하는데 당시 특히 1차 구속 때 1월 달부터 3월 달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견을 허용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또 내란성 또 2차 내란에 대한 선동성이라든지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독거실 내 복도 쪽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걸 설치를 했고 윤 전 대통령 독거실 주변의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웠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수용실 양쪽 옆방을 모두 비우고 나머지 1개는 윤 전 대통령 개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법사위에서 관련한 질문이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수용되어 있는 이 방에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용실은 한 8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혼자 지금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양옆은 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비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건 그 일반 수용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촉 차단의 이유가 뭐죠? 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뭐 전에도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정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직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뭐 특혜는 아니고 일반 수용자랑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양쪽을 좀 비워놓은 그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전 대통령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3개를 비웠고 양쪽 2개는 비우고 남은 하나에는 개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했다라고 하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는 원래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저 정도면 과도한 처사였겠죠.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한 것으로 굉장히 악명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들도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런 행동이 있었던 저 당시도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교도소, 이 구치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자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어떤 수용자들끼리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유의하게 되는데 이 구치소 안에서도 만약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내 옆방에 수감이 되어 있다. 화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어서 양쪽 방 정도는 좀 비워두고 가급적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 서울구치소가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고 다만 이 구치소 내부의 사정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기밀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됐을 때 민감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양쪽을 비워두고 한쪽에는 개호전담 인원들이 상주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개호전담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 공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만큼 과밀한 구치소에서 어떻게 양옆을 다 비워놨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또 역시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좀 가만히 될 필요가 있고 개호 전담 인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부가 오히려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에 논란의 이 핵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사정은 사실 잘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교도관인데요 라는 걸 인증을 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온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당시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4월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얘기로 올라왔는데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윤석열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부렸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그 직원들 3부제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부 미용사 손질을 받았는지 이것도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시킨 건지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략 한 이거 해서 7가지 정도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김성태 의원님 7명을 징발해서 24시간 뭐 수발을 들었다는 지금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익명 게시판입니다. 다만 교도관님을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도관이 이제 뭐 저런 글을 올린 시점이 4월 4일이잖아요. 저때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에서 그 경호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특히 교정 당국에 이제 뭐 그런 지시자도 있고 관리하는 게 상교도면은 아마 7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리자고 2명씩 이렇게 이제 상교도로 아마 그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혹시 이제 독감 수감된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또 이제 뭐 불가피하고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개호하고 그런 거지. 저기서 뭐 무슨 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8평 독방에 있는 수감자는 수감자일 뿐인 것이고 이분이 그냥 24시간 큰 사고 그리고 일을 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또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식사 잘하는지 그런 거 정도의 체크 점검을 좀 세밀하게 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기서 수발이라는 것은 뭐 가령 뭐 지시한 내용을 갖다 또 뭐 다른 데 전달하고 뭐 필요한 물품을 또 반입하고 그런 걸 수발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발은 저거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네. 수발이었겠느냐, 관리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얘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외부 미용사 손질을 받았는지 이것도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미용사가 들어와서 이 미용사 손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기억하시나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 때 매번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했죠. 그 당시 지금 바로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근데 저 때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나오는 건데 상당히 머리도 좀 정돈이 된 상태인 거고요. 살짝 좀 메이크업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뭔가 단정해 보이는 정돈된 듯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요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머리 어떻게 하고 나온 거예요? 구치소에 얘기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직 대통령 신분 인정 그리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습니다. 선거방송 촬영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라는 건데 뭘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송영길의 옥중 당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 될 것입니다. 이제 22대 총선, 민영배 후보를 빼고 7명 모두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이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맞상대가 되겠습니까? 송영길 옥중 당선은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의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총선 때 선거 방송을 할 때 이 모습인 건데 최인호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 때에 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한 거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뭐 내란 재판 또 탄핵 심판 받으러 가는 그 신분하고 네. 대통령 후보로서 할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치소 생활할 때 1박 2일로 변호사 접견을 한 적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7명의 교도관들이 24시간 동안 수발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 오전에 변호사 접견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루에 또 15명의 접견자를 접견했다, 특별 접견했다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시절의 법무부의 해명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해명일 뿐이죠. 그런데 방금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교도관이 현직에 있는 교도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사이트에서 저 글을 올렸다는 것은 본인이 신분을 이제 드러내놓고 저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이제 외부 미용사도 아까 그럼 우리 손질하고 헌법재판소 나갔냐?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저 외부 미용사가 그 미용 받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곳 나가서 구치소 밖에서 어떤 말을 전달했다라든지, 또는 변호사 특별 접견을 하는데 당시 특히 1차 구속 때 1월 달부터 3월 달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견을 허용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증거 인멸이라든지 또 내란성, 또 2차 내란에 대한 선동성이라든지 거구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거의 무방비 상태로 통신을 다 허용한 거 아니냐. 심지어 뭐 휴대폰 전화까지 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 법무부 감찰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의 어떤 증거 인멸까지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의 황제 특혜 접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